네, 안녕하세요. 네, 10분 경영 김영환입니다. 오늘은 창업에 대한 얘기 중에 시장 조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물론 들어왔고 막상 창업을 시작하면 이런 두려움이 되죠. 될까? 안 될까? 남들은 뭐 위험하다고 하고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신의 역량의 문제이지만 또 상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죠. 시장 상황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나랑 별로 이해관계가 없으면 사실 나도 좋은 답을 얻기는 되게 어렵죠. 그래도 두려운 건 사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선 어떻게 시장 조사하는 게 좋은지 한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예전에 제가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아이템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은 바뀔 수 있죠. 근데 시스템은 잘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 거니까. 내 몸에 배고 내 가치가 있고 내 나만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면 왜냐면 이 아이템이 한 가지를 가지고 오래 한다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확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아이템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장. 근데 점진적으로 확장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바로 고객입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상품보다 고객, 꽃보다 청춘, 상품보다 고객. 예. 근데 보통 이제 시장에, 그야말로 시장에 시장 조사를 가면 사람들은 뭘 보냐면 시장의 상품들을 봅니다. 상품이 있나 없나.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 두 번째는 가격을 봅니다. 가격이 비싼가 싼가. 예를 들어서 나보다 더 비싸다. 그럼 마치 경쟁이 될 것 같고 나보다 다 싸다. 그러면 나는 이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고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상품의 가격이나 뭐 이런 퀄리티나 이걸 갖고 비교를 하는 건 좀 20년 전 사업이에요. 지금은요. 상품이 좋든 나쁘든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사람을 좀 보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하겠다. 물론 이런 제 얘기의 전제 조건은 우리가 제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조를 하면 아이템은 이미 끝났어요. 그 정해놔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밀어붙여야 됩니다. 예. 사실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아이템을 먼저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카테고리를 선정해서 어떤 카테고리에서 어떤 고객이 어떤 문화와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상품보다 고객인데 그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사는지 또 그 상품을 사면서 얼마나 어떤 가치를 갖는지 이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 30대 여성이 고객이다. 근데 무조건 사장품이다라고 하지 말고 30대 고객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30대 물론 우리의 제품이 30대 고객만 사는 건 아닙니다. 전 고객들이 다 삽니다. 네. 하지만 30대 고객에 맞추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고객도 확장성을 갖는 거죠. 적어도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 분석한 고객이 우리에게 충성되고 중요한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거를 사업의 안정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정성은 통제가 가능해야 되지 통제가 불가능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을 잡을 게 아니라 뭘 잡아야 된다? 네, 고객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객이 누군지를 결정하는 게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들을 좀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객을 분석한다는 게 뭐냐면 고객의 문화가 어떠한지 그 고객들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습니까? 문화라는 게 참 재밌는데 전 마트에 자주 갑니다. 아니 마트에 자주 가는 건 아니고 가끔 갑니다. 아니 가끔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혼자 가는 일은 없고요. 와이프가 가자고 하면 갑니다. 와이프는 이제 마님, 저는 마부. 마님 앞에 가고 마부 이제 뒤에 가죠, 그죠? 그럼 저는 물론 이제 제가 사고자 하는 것도 사지만 고객들, 사람들을 좀 봐요. 이건 일종의 또 직업병일 수도 있죠. 한 가족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이제 서로 각자 보는 아이템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이렇게 마트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치가 좀 달라요. 또 그들은 이 마트에서 무엇을 얻고자 할까?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아버지는 시식 코너에서 많이 먹습니다. 집에서 잘 못 먹나 봐요. 예. 애들은 일단 잡고 일단 넣고 뭐 아이스크림 달라고 하고 뭐 그런데도 그렇게 뭐 아주 즐거워합니다.
가족이 함께 움직이죠. 엄마는 싼 거 찾으러 다니고.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동선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본다는 건 첫 번째는 습관입니다. 어떻게 입고 오나. 그래서 왜 나온 게 마트 복장 아닙니까? 예? 쪼리 신고 반바지 입고. 그건 그분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분들의 문화에 맞는 습관에 맞는 제품이 나온 거 아닐까요? 물론 집에서도 그렇게 입겠지만 마트에서도 그렇게 입고. 아마 마트라는 패션이 또 왜 연예인들이 공항 패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항 패션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그들이 공항에서 그렇게 입더라. 그래서 공항에서 이렇게 입으면 좋겠다라고 만들어낸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어떤 문화, 습관, 가치. 또 하나는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습관에 배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게 요즘은 이제 SNS상에서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박람회에 가서 제품들을 많이 봅니다. 아, 이거 되겠다, 저거 되겠다. 예전에도 제가 이제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참 위험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의 이 고객들의 문화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구매할 것만 구매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그냥 쇼핑이에요, 쇼핑. 그건 나 먹고 살려고 지금 가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객들의 문화와 습관을, 가치관과 불편함을 이해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패션 회사도 가끔 디자이너들과 함께 중국 시장에 갑니다. 가면 이제 이 디자이너들은 가서 그 제품들을 봅니다. 패션을 보고 원단을 보고 봉제를 보고 이 제품이 이러네 저러네. 근데 가격을 보고 가격이 너무 비싸네 싸네.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거는 매장 바깥에서 안으로를 봤을 때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을 보라는 거죠. 안에 가서 바깥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저 안에서 바깥으로 탁 보면 뭐가 보입니까? 고객이 보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청바지를 구매하는 고객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청바지를 볼 게 아니라 그 고객을 봐야 됩니다. 그 고객이 왜 그 제품을 사는지, 고객이 그 제품에 어떤 가치를 느끼고 있는지, 고객은 그 제품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질문하고 관계 맺고 답변하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경험 속에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장 조사를 안 하는 이유 중에 뭐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치를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기대치는 깨져야죠. 깨지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업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깨지는 과정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깨져요? 시장에서 깨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디서 고객의 관심과 문화와 가치와 불편함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과정이 조금 반복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김영환 교수 얘기가 다 좋긴 한데 다 그러냐? 정말 가서 그렇게 만나서 그 고객들의 불편함을 알면 그것이 사업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저도 잘 모르죠.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일이 조금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디에 그 본질에 점점 근접해가지 않느냐는 거죠. 점점 근접해가는 과정. 사실 처음에 이거를 얻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을 먹을 때 씨앗을 찾는 과정은 바깥에부터 점점 먹어 들어가야 씨앗을 발견하지 바깥에서는 씨앗을 볼 수가 없거든요. 동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전 없네. 동전을 이렇게 던져서 앞면이 날 확률이 높습니까? 뒷면이 날 확률이 높습니까? 몰라요. 어떻게 던져야 돼? 많이 던져야 돼요. 그러면 같아지는 거죠. 다다익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중하면서 그 고객들의 삶을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관찰 속에서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고 그러면 우리는 시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겁니다. 자꾸 시장 조사를 하나의 결과로 따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죠. 시장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을 하죠. 근데 그렇게 결정하기에는 시장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의 변화 속도의 저 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요 본질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쪽으로 있으면 어때요? 계속 흔들립니다. 여기서 어떤 핵심을 잡기는 어려운데 쭉 따라와서 그들의 문화와 삶과 습관과 가치와 가치관과 불편함은 여기 있거든요.
이거를 쭉 당겨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의 핵심은 이 처음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삶에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시장조사는 역시 발로 뛰는 거더라고요. 제가 시장조사 컨설팅을 많이 해보면 아무리 좋은 리포트, 아무리 좋은 시스템 컨설팅 다 좋은데요. 일단 몸이 깨져야 됩니다. 예, 몸이 확 깨지고 그 다음엔 머리가 열리고 그 다음엔 그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불편을 먹지 않을까. 오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시장조사 말씀을 좀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8월달 요즘 우리 그 1인 기업 교육은 60기 시작됐고요. 8월달 7월 30일 날 그 다음 기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특강도 7월 달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이 들으시고 창업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지금 사표 쓰고 시작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3년 뒤, 5년 뒤에 창업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지금부터 살면서 일하시면서 할 수 있는 결정 기준이 대단히 단순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뭘 해야 될까를 두고 고민 여러 가지 안정권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가 참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 교육 우리 8월 달에 캠프하는 거 아시죠? 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세미나 하는데 부모 자녀 그죠? 예. 한 10년 했습니다. 10년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하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오시고요. 예. 자녀들 창업하고 사업하면서 자녀들 교육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이벤트를 하고 준비를 하고 기회를 주고 경험을 주는 그런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달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들 리더십 프로그램 하고요. 8월 1일부터 고등학생들 3일 동안 고등부 열정 캠프 8월 9일부터 8월 10일부터 우리 학생들 시작합니다. 청년도 시작하니까 8월 달은 8월 8일부터 20대 열정 캠프 하니까 카톡 주시고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은 오늘의 내 삶에서부터 시작합니다.